이때 한 사람의 몸이 일으켜 말하기를 원컨대 정예병 5,000명을 빌려주면 문지기를 베고 궁 안에 들어가서 새 임금을 세운 후에, 황자 변이겠죠. 새 임금을 세운 후에 황관을 모조리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깨끗하게 쓸어버리고 천하를 평안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진이 보니 곧 사도 원봉의 아들 원해의 조카인 이름은 소이고 자는 본초 지금 사회교의였다. 하진이 크게 기뻐하여 마침내 어린군 5,000명을 지정하여 주니 원소가 전신무장을 하였다. 하진이 하옹, 순유, 정태 등 대신 300명과 들어가고 영재 영구 앞에 앉아서 태잔변을 공격하고 황제를 세웠대요. 여기서 이제 원소가 등장하죠. 문제인물. 제가 이것 때문에 오늘 이게 되게 신경 쓰여서 방송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이 내용이 핵심이었거든요. 저 황간의 정체에 대해서 제가 얘기 드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제 이 원소라는 인물 그리고 그 당시에 유학자라는 인물들을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같은 무게로 비교해보면 제가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면서 화가 나 있는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얘기 드렸을 거예요. 원소는 컴플렉스 덩어리라고. 원소가 어떤 컴플렉스 덩어리인지도 한번 예측을 해보시면서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소는 4세 30이라고 하는 얘기가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4세는 4대에 걸쳐서 30이라고 하는 한나라 문관으로서의 최고위직 관직을 4대에 거쳤다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조선조로 치면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을 4대에 걸쳐서 배출했던 집안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진짜 대명문이지. 그러니까 유학자들이 너도 나도 4세 30 대원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로 그렇게 엄청난 집안이었을까요? 이거 속의 내용 들여다보면 제가 왜 빡치는지를 알 거예요. 자, 먼저 원소의 고조 할아버지예요. 지금 4대에 걸친 얘기니까 이게 원소의 고조 할아버지 원하는 한나라 최후의 명군이라고 하는 장제 이후에 등태우가 인조칭제를 할 때 이때 이 원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삼공에 올라 있었던 사도였던 사람인데 그거를 아니다라고 말리고 거기에 책을 했던 아주 멋진 일화가 있어요. 진짜 대단한 사람인 거지. 그러니까 황태우가 그 당시에 인조칭제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힘을 가진 외척들이 저거 하는 걸 막았던 신하였던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이 모신 건 아까 얘기 드렸던 대로 후한의 최후의 명군이라고 하는 장제라고 하는 황제였고 그러니 그런 가풍이 있을 수 있지. 자, 고조부는 정말 멋있는 사람이에요. 4대 위에는 진짜 멋있어. 근데 이 다음부터 이 원한이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가 원성이고 둘째가 원경, 셋째가 원창이에요. 근데 셋째 원창이 안제 두 번째 연호가 되는 원호 3년 그러니까 대략 116년경에 사도궁이 되어 이때가 언제냐?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 사람 얘한테는 아버지야. 그 아버지는 등태호가 인종칭체 섭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막았던 사람이야. 근데 이 아들은 그때 사공이 되네. 그리고 그때가 이 안제라고 하는 황제가 바보로 32년 동안 황제를 하는데 꼴랑 3년 황제 노릇하고 죽었다고. 그 기간에 등태호가 인조칭제하고 있었다고. 그 동안을 태호가 외척이 국정을 운영을 했다고요. 서태호가 이 짓을 했잖아. 그때 사공이 됐던 놈이라니까. 자,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사공 인정. 오케이, 거기 인정. 거긴 인정. 둘째는 저런 등태후의 정권에 들어가서 황제를 바보 만드는 역할을 했었던 사공이었어요. 한나라 최고위직 관직. 그리고 원탕은 환제초에 사공이 됐어요. 환제초가 언제냐 얘기 드렸죠. 환제는 저 양기가 황제가 지 말 안 듣는다고 질제 황제를 죽이고 세웠던 황제가 환제예요. 그 초창기에 사공을 했어요. 원탕이. 그리고 원봉은 이 원탕의 자식인데 영제 시절에 178년에 사공에 올라요. 이 178년이 어떤 때냐면 영제가 이 미친 황제가 공개적으로 매간매직에 가격표를 붙여갖고 공개적으로 판매할 때예요. 그 178년이 이게 원가 4대 30의 전설이라고. 그리고 마지막에 원에는 영제 시절에 지금 죽어가는 이 영제 시절에 황간하고 사바사바 잘해서 친하게 펀먹고 같이 그런 기록이 많은 사공이에요. 오직했으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건 내가 잘 안 믿는 기록인데 이런 기록이 있어요. 원소가 황간을 미워하여 관직에 나서지 않자 가문을 멸망시킬 작정이냐고 꾸짖었다는 기록이 저 원해한테 있어요. 이게 기록되어 있는 게 영웅기라서 제가 영웅기는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저번에 한번 얘기 드렸는데 영웅기를 쓴 왕찬이라는 자는 유포의 식객으로 있던 자예요. 유표는 나중에 가면 저한테 또 욕 디비지게 얻어먹을 거예요. 거기도. 아무튼 자, 대단한 집안이죠. 이 사세강공. 그러니까 우리 조선조로 이거 남의 나라 얘기니까 잘 우리하고 감이 없어. 이제 우리나라의 시각에서 보자. 우리나라의 시각에서. 자, 조선 말에
집안에 들어오면서 외척이 아주 유명한 외척이 있어요. 풍양조 씨랑 안동김 씨. 그죠? 홍성대원군이 안동김 씨 가랑이를 들어갔다는 그 얘기가 있는 그 안동김 씨랑 풍양조 씨가 활개를 거의 한 60년 치거든요. 그 시절에 고조 할아버지는 결혼 외척은 아니라고 경고를 했다고, 같이 싸웠다고. 근데 그런 멋있는 고조 할아버지 한 분 딱 그 다음부터 진짜 그 할아버지는 결계를 지켰어. 근데 그 할아부터 내리 3대가 저 외척이랑 불어먹고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을 해먹었던 거예요. 그것도 몇 번씩 돌아가면서. 이게 원소가 말하는 4세30공이에요. 아직도 대단한 명문가로 보이나요? 저 당시에 원소가 가지고 있는 저건 탕류라고 얘기했어요. 할아버지만 청류로 인정받는 정도예요. 근데 우리는 뭔가 대단한 어떤 선비 집안의 무슨 관리 집안의 어떤, 저는 이게 종교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저 유학자들의 저러한 모습들이, 저건 진짜 맹목적인 종교 아닌가? 야, 황간이 나쁘니까 앞에 있는 역사 따윈 필요 없어. 외척이 난리를 치는 거 필요 없어. 그러니까 외척이든 뭐든 저 황간만 때려잡으면 그래서 죽음을 당하니까 이거 우리 이게 종교 아니에요 이게? 저 지금 말하는 원소의 4세30이라고 하는 저 대단한 명문가가 그 당시에 정말 명문가로 보였겠냐고요. 정말 나 유학자들이, 그래서 기록이라는 게 정말 웃기는 거라는 거죠. 이 역사의 기록이라는 게. 암튼 지금 원소는 황제 친위군인 서원 8교위의 중군 소속이에요. 상군교위가 아까 얘기 드렸던 대로 건석이었어요. 건석의 2인 자격이 지금 원소인 거예요. 엄격하게 얘기하면 자기도 1군을 맡고 있는 거잖아. 8교위 중에. 자, 황제가 직접 만들었는데 열병식 같은 거 안 했을까? 그러면 그잖아요. 애들 소꿉장난도 아니고 황제가 그냥 교위만 떨렁 데려온 건 아니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소속 군대랑 소속 병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대장군 하진한테 군사를 막아서 처리한대요. 그 원소가 왜 저랬을까?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 드리지만 원소는 컴플렉스 덩어리라고. 원소의 집안의 사정을 들어보면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원소의 컴플렉스를 조금 적어요. 원소는 서얼이에요. 서얼이 뭐냐면 엄마가 종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기록이 되게 애매해요. 원소는. 그래서 이게 맞느니 저게 맞느니 하면서 싸워. 지금 역사 쪽에서는 나는 역사학자가 아니니까 싸우든지 말든지 그거 남의 나라 역사인데 남의 나라 집안에 뭐 그거 가지고 해. 아무튼 엄마는 분명하게 종이었대요. 그리고 저 원소의 아버지 때 대원씨 가문에 3명이 있었어요. 첫째가는 먼저 죽고 둘째가 이를 계승하는데 이 둘째도 죽어요. 이 사람이 원성인데 이 원소가 이 원성의 아들로 되어 있거든요. 원소가 태어날 때 죽는데요. 그래서 어떤 쪽의 기록으로는 원소는 원성의 친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고, 어떤 쪽의 기록으로는 삼남이었던 원봉의 아들인데 둘째가 죽으니까 그 가게가 끊겨버리니까 그쪽에 양자로 보냈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게 지금 원소가 아버지가 누구냐의 문제가 되는 거지. 근데 어쨌든 다수의 기록으로는 원소는 원봉의 아들인데 둘째로 갔대. 근데 이 되게 치사한 인간들이야. 봉작 같은 거 있잖아. 봉작. 첫째가 죽으니까 첫째가 가지고 있었던 봉작을 둘째가 원성이 받는데 그걸 둘째도 죽으니까 원봉이 받거든. 원소는 둘째 아들의 양자로 갔다는 거야. 이게 지금 역사의 기록이 그래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남아있는 집안에 간 거지 왜겠어요. 한 가지거든. 원솔보다는 형이잖아. 원소가. 그 원솔 위에도 형 더 있었대. 근데 거기가 나중에 이제 죽거든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아무튼 그 장자였었을 거예요. 근데 서울이니까 남의 집에 양자로 들어간 거야. 자기 형 집에. 저 대단한 원씨 집안에. 아무튼 뭐 이렇게 기록들 보면 뭐가 이렇게 많이 꼬여 있어 막. 아무튼 저런 시덥잖은 역사 기록들을 제가 다 믿기가 뭐해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4세30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거를 파고드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진짜 지식인들, 역사학자들 진짜 대단해. 그리고 역사를 기록했던 유학자들 대단해. 4세30 대단한 명문가. 무슨 명문가. 아무튼 역사의 기록이라는 건 이런 것 같아. 진짜로 딱 보면 그래요. 이놈도 저놈도 자기들의 목적에 따라서 2000년 동안 여기다가 첨부해놓고 여기다가 첨부해놓고 여기다가 첨부해놓고 첨언을 했던 건 배송지고 첨부를 해놓던 건 또 뭐 아무튼 그래요. 그러면서 막 해갖고 이상한 가게들이 막 만들어지고 그 원소가 원성의 아들이든 원봉의 아들이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아무튼 그거는 별로 상관이 없고요. 어쨌든 얼자예요. 얼자. 엄마가 종이죠. 그러니까 이게 원소가 제가 얘기 드렸던 저번에 조조 편에서 얘기 드렸던 조조는 훨씬 더 대단한 가문일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게 그런 것. 다이아몬드스도 원소는 얼자였기 때문에 엄마가 종이였기 때문에 한나라에서 추천 태클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테크트리가 쭉 있잖아. 그러면 제일 먼저 뭘 시작하냐? 효렴으로 시작해요. 효자이고 청렴한 걸로. 그걸 한 사람이 누구? 조조. 조조는 불황당인데 돈 많은 집안이야. 도대체 청렴할 수 없는 집안이고 호도라는 걸 해보지도 않았었던 놈이 효렴으로 들어가잖아. 근데 원소는 그걸 못 타요. 근데 그 동생이었던 원술은 그걸 타요. 왜냐면 원봉의 적자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원소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조금 사이드에 빠져있는 사람이었겠어요. 그죠? 딱 봐도 나오잖아. 보통 한 나라에서 어느 정도 되는 가문이면 추천 태클을 따요. 그러니까 이게 벼슬 태클을 타갖고 막 올라가. 이게 추천제 사회니까 뭐 한거리 성제, 앞으로 한거리 성제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한테 그 얘기해요. 후한에서 무슨 한거리 성제가 있었겠냐고. 벼슬 태클을 타는데 그 첫 번째가 효렴이거든요. 그걸 웬만한 집안이면 다 받아요. 효렴 태클을 다 탄다고. 근데 원소는 이걸 못 탔어요. 근데 이제 상공이 되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갖고 상공부에 취직하면서 이제 그 관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 관직 생활을 하기는 해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죽어요. 근데 웃긴 건 친모가 죽은 게 아니에요. 원솔의 친어머니 원봉의 본처가 죽어요. 그러니까 원소 입장에서는 원소의 엄마가 종이었다 그랬잖아요. 그 마님이었던 그 본처가 죽는다고 그래서 3년상을 해요. 근데 이때 원소는 원성의 집안에 양자로가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좀 웃겨. 아무튼 3년상을 해요. 저 시대의 3년상이 일반적이냐? 아니요. 전혀 기록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하지 않았어요. 저 후관 때. 예전에 이 방송 예비 방송할 때 제가 관우편 얘기하면서 얘기했잖아요. 공자가 3년상은 되어야 한다고. 그 3년상을 해요. 얘가 그 3년상을 하다가 죽었던 자들도 있었대요. 그 3년상을 하다가 지방 경제가 망쳐져갖고 망한 집안도 있었대요. 왜냐면 돈 벌어야 되는 사람이 3년상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굶어 죽는 거지. 근데 원소가 그걸 해요. 누굴 위해서? 원솔의 엄마를 위해서. 지금 원봉의 자식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원성의 자식으로 돼 있는데 자기가 해요. 죽음까지 무릅쓰고 마님 원솔의 엄마를 위해서. 얼마나 멋쩍었겠어 저 유학자들. 그죠? 그래서 유학의 깊이를 깨달은 자 같이 보이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3년을 상을 하면서 아까 양자로 갔다 그랬잖아요. 그 아버지 원성이 태어나면서 죽었거든. 그때는 내가 어려서 그 3년 상을 못했어. 그러니 이거 마저 해야 되겠대. 그래서 연달아서 해버려요. 6년 동안. 그러니까 6년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한 24개월 정도 된다 그래요. 아무튼 연달아서 해요. 3년 상을. 이 일로 원성은 일양낙양의 대스타가 돼요. 그래서 고조 할아버지 아까 얘기했던 그 등태우에게 반대했던 할아버지가 청류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부터 계속 탕류였잖아. 한결같이 외척과 권력을 쫓았던 탕류의 집안에 있었잖아 원소가. 근데 종의 자식이면서 얼짜로 취급받던 이 원소가 청류가 감탄하고 혀를 내두르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돼요. 이 쇼맨십을 끝마치고 나서 낙양에서 슈퍼스타가 되어 있는 거지. 어느 정도였냐면 3년상을 하는 원소를 보러 왔대요. 관광지가 하나 열린 거야. 오픈된 거야 이제. 아이돌 스타가 된 거야 이제. 진짜 유학자들의 아이돌. 원소가 그랬다 그래요. 그러니까 얘가 갖고 있는 컴플렉스가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한테는 외척이고 나발이고 없는 거야. 삼국지나 다른 어떤 기록들을 보면 원소가 뭐 어떤 티 하나 없이 아주 고귀한 혈통에 아주 그냥 기업만 많이 받고 막 지멋대로 하고 살았을 것 같죠? 아니요. 지금 이거 봐봐요. 진짜 말 그대로 양반가에서 아마 진짜 바닥부터 팍팍 끼어갖고 가야 된다라고 하면 원소였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본적인 관직으로 들어가는 그 추천 태클을 못 탔잖아 얘는. 그리고 원술이 우리 집안의 종이라고 하랬다는 기록이 있고요. 집 편지에 나와요 그런 게. 그리고 지금 자기라는 거 그러니까 첫째한테서 원성한테 가야 되는 게 셋째 원봉한테 갔잖아요. 그거를 원술이 받잖아요. 얘는 그냥 빈 껍데기만 있는 집안에 가 있는 거지. 그죠? 적통으로 인형을 못 받으니까 효렴으로 추천받아서 관직에도 못 나가. 뭐 이런 상황이 한 방에 역적금 되는 게 지금 얘기 드렸던 저 3년상을 2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소가 왜 환관을 적대했을까? 두모가 대장군이었다 그랬잖아요. 제2차 당고해화 사건 때. 그때 대장군, 외척인 대장군이 두태우의 힘을 얻어서 청류파 학자들과 환관을 쓸어버리려고 했거든. 그리고 나서 그 역사가 남아있는 거 아니야. 지금까지. 원소 때. 그러니까 원소는 어떤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승부사기지? 원소는 컴플렉스 덩어리라니까 얘는? 그러니까 환관이라면 일단 죽이고 본다의 개념으로 본 거지. 그리고 원소가 후반에 가면은 우유부단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그 컴플렉스의 원인은 내가 나중에 다시 이제 그 편에서 얘기를 해드리고 원소는 얘기 드렸던 그대로 진짜 빡빡빡빡빡 기면서 지 의지와 지가 판단하는 거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그걸 바꿔버리는 개념이 돼요. 나중에는 원소가 진짜 중원을 거의 먹어버리거든. 이 지역을 거의 다 먹어버리거든 얘가. 이 지역을 지가 관장을 하게 되거든. 제가 언젠가 얘기 드렸는데 관도대전에서 조조가 원소를 깼던 것보다 나는 개인적으로 원소가 공동찬을 깬 게 더 대단해 보인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만큼 그러니까 원소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게 저는 컴플렉스로 보여서 그렇지. 아무튼 지독했던 애예요. 고조 할아버지의 길은 외척을 멀리하는 길이었어요. 이게 청류의 길이었죠. 그리고 이후 2대 할아버지 때는 외척과 함께하는 길을 걸었던 게 원가예요. 원가. 그리고 이후 3대 아버지 때 환관과 함께 길을 걸었던 것들이 저
원과 사세상공의 길이었어요. 그걸 원소는 환관을 쳐내는 것으로 자기의 길을 개척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선임이었던 건석을 발라버리고 외척 대장군 하진한테 군사를 빌리고 저런 짓을 할 수 있죠.